그날 저는 선을 넘었습니다. 아들 친구의 고백을 받아들인 순간 제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저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29살 청년의 입에서 나온 그 말. 58살 남편을 떠나보낸 지 석 달. 저는 거절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거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사람이야. 내 친구야, 내 친구라고. 아들의 절규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우리 들킬까요? 그의 문자 하나에 가슴이 뛰었던 날들. 언젠가. 다시 봄에. 감옥에서 보낸 그의 마지막 편지.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벽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여자가 금기를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른 이야기입니다. 2024년 3월 8일. 남편 강태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62세였습니다. 저 박은주는 장례식장에서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불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힘내세요, 사모님. 같은 말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는 영정 앞에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로 왔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민석이 형 대학 동기 지훈입니다. 민석. 제 아들이었습니다. 32살. 지금은 미국 시카고 지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민석이 친구시군요. 멀리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석이 형한테 연락받고 바로 왔습니다. 아버님.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너무 오래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저를 아는 사람처럼. 민석이가 자주 어머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혹시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정지훈 마이너스 건축 설계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친척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셔서. 그래도 혼자 계실 텐데. 그 말에 제 가슴이 쿵했습니다. 혼자. 맞았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3일장을 치렀습니다. 친척들과 조문객들이 떠나고 나니 집이 텅 비었습니다. 아들 민석은 일주일 휴가를 내서 한국에 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좀 더 있을까요? 괜찮아. 엄마가 몇 살인데. 어서 가봐. 혼자 계시기 힘드시면 연락하세요. 알았어. 걱정 마. 민석을 공항에 배웅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빈집. 텅 빈 거실. 텅 빈 침실. 30년 동안 누군가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 혼자였습니다. 저녁을 차려놓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남편이 앉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어머님, 이 꽃 받아주세요. 이게 왜요?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튤립이요. 튤립.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튤립을 좋아하는지 민석이 형한테 들었어요. 어머님이 봄마다 튤립을 심으신다고. 나 혼자 계시는 것 같아서 그냥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그의 눈빛이 다정했습니다. 아들 또래의 청년이 건네는 위로였습니다. 고마워요.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할래요?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어서 와요. 그렇게 지우는 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민석이랑 언제부터 친구였어요? 대학교 때요. 같은 과였어요. 건축학과. 아, 그래요. 민석이도 건축 전공했죠. 네. 형은 정말 똑똑했어요. 저는 형 덕분에 졸업했어요. 그랬구나. 대화는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는 자꾸 저를 쳐다봤습니다. 마치 친구의 어머니가 아닌 한 여자를 보는 것처럼. 어머님. 응?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시죠? 그 질문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 걸 왜 물어봐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신뢰를. 아니에요. 괜찮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외롭죠. 제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엄청 외로워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그러실 것 같아요. 지훈 씨는요? 가족은 어떻게 돼요? 저는 혼자 살아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외로움에. 그의 눈빛이 슬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돼요.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날 밤 지우는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벌써 이 시간이네요. 가봐야겠어요. 조심히 들어가요. 네. 어머님도 안녕히 주무세요. 지훈 씨. 네? 또 놀러 와도 돼요. 심심할 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또 올게요.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혼자 사는 것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빈 침대, 저녁을 먹어도 혼자, TV를 봐도 혼자. 친구들은 전화로 위로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은주야, 나와. 밥이라도 먹자. 괜찮아. 나 집에 있을래. 혼자 있지 말고 좀 나와. 다음에. 오늘은 좀 쉬고 싶어. 사람들을 만나기 싫었습니다. 다들 저를 불쌍하게 봤습니다. 과부 홀로 된 여자 가엾은 사람. 그런 시선이 싫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 전등이 나갔습니다. 두꺼비 집이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올리지? 전기는 늘 남편이 고쳤었습니다. 저는 할 줄 몰랐습니다. 망설이다가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훈 씨?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저기, 혹시 지금 시간 되세요? 집에 전기가 나가서. 지금 바로 갈게요. 30분 후 지훈이 도구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보자. 아, 이거 완전히 망가졌네요. 교체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요.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자재가게 다녀올게요. 금방 올게요. 고마워요, 정말. 별 말씀을요. 그는 달려나갔다가 30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전등을 고쳤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고마워요.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얼마예요? 아니에요. 그냥 도와드린 거예요. 그래도. 선생님, 저 심심한데요. 밥이라도 같이 먹어요. 그의 제안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해줄게요. 뭐 먹고 싶어요? 저는 다 좋아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요리를 했습니다. 2사람 분량으로. 맛있어요. 정말. 그래요. 오랜만에 만들었는데. 어머님 요리 솜씨 대단하세요. 민석이가 어렸을 때 매일 해줬는데 요즘엔 할 일이 없더라고요. 외로우시겠어요. 응. 그가 제 손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손. 예쁘시네요. 뭐가 예뻐요? 나이 먹어서 주름투성이인데. 아니에요. 정말 예뻐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훈 씨. 네? 왜 그렇게 저를 봐요? 예뻐서요. 그런 말 하지 마요. 왜요? 나는 당신 어머니 뻘이에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그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어머님. 지훈 씨 이러면 안 돼요. 왜요? 그냥 안 돼요. 하지만 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그냥 같이 있었습니다. 벌써 12시네요. 가봐야겠어요. 조심히 들어가요. 어머님. 네? 내일도 와도 될까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와요.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후로 지훈은 자주 왔습니다. 처음엔 핑계가 있었습니다. 집수리, 전구교체, 수도꼭지 고치기. 하지만 점점 핑계가 사라졌습니다. 그냥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도 지훈이도. 어느 날 친구 미영이 전화를 했습니다. 은주야, 요즘 좀 밝아진 것 같다. 그래? 응. 목소리가 달라. 무슨 좋은 일 있어? 아니, 그냥. 거짓말. 분명 뭔가 있어. 혹시 남자 만나? 미쳤어? 무슨 남자? 그럼 뭐야? 분명 뭔가 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자. 맞았습니다. 남자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 아들 또래였으니까. 그날 밤 비가 쏟아졌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쳤습니다. 그리고 또 정전이 됐습니다. 저는 양초에 불을 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흠뻑 젖은 채로. 어머님, 괜찮으세요? 불 나간 것 같아서. 어머, 왜 이렇게 젖어서. 빨리 들어와요. 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수건으로 좀 닦아요. 옷 갈아입어야겠어요. 괜찮아요. 괜찮긴요. 감기 걸려요. 잠깐만 기다려요. 저는 남편의 옷을 꺼내왔습니다. 이거 입어도 돼요. 지훈이 옷을 보며 주저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아무도 안 입을 옷이에요. 그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실에서 양초를 켜고 앉았습니다. 차라도 드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촛불 아래서 차를 마셨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계속 쏟아졌습니다. 어머님. 응?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사실 저 민석이 형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머님 때문에 왔어요. 어머님을 보고 싶어서. 지훈 씨. 장례식장에서 처음 뵀을 때부터 자꾸 생각났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요? 나는 당신보다 29살이나 많아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모든 게 중요해요. 나는 과부고 당신 친구 어머니고. 그래서 뭐가 어때서요? 그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한 사람으로 봐요. 나이도 관계도 상관없어요. 지훈 씨, 제발.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 한마디에 제 눈물이 터졌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에게서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 어머님. 그가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울지 마세요. 어머님은 너무 아름다운 분인데 나는 늙었어요. 아니에요. 전 어머님이 제일 아름다워요. 그의 손이 제 뺨을 감쌌습니다. 지훈 씨,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왜요? 그냥 안 돼요.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밖에서 천둥이 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속삭였습니다. 전 어머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도.
제가 속삭였습니다. 저도. 지훈 씨가 좋아요. 그 순간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그를 안았습니다. 촛불 아래서 비 오는 밤에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한 여자로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내도 어머니도 아닌 그냥 한 명의 여자로서. 아침이 왔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58살 여자. 주름이 있었고 흰머리도 석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지훈이 자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아들 친구와 29살 청년과.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지훈이 눈을 떴습니다. 일어났어요? 응. 후회해요. 아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저도 후회 안 해요. 그가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아침 먹고 갈게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괜찮아요. 내가 할게.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할게요. 그렇게 지훈은 아침을 만들었습니다. 서투르지만 정성스럽게. 맛있어요? 응. 고마워요. 이제부터 자주 해드릴게요. 자주? 네. 매일 아침마다. 그 말이 현실감 없게 들렸습니다. 지훈 씨. 우리 이거 진짜 하는 거예요. 네. 전 진심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알면 안 알면 돼요. 민석이는? 내 아들은? 아직은 말 안 할게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민석이가 알면 죽어도 용서 안 할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전 어머님이 좋으니까.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지훈은 거의 매일 왔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 전에, 저녁 늦게 퇴근 후에. 저는 다시 화장대를 열었습니다. 주름을 가리는 크림, 립스틱, 향수. 오랫동안 쓰지 않던 것들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런 느낌이었나. 거울 속에 제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눈치챘습니다. 은주야, 너 요즘 왜 그래? 완전 달라졌어. 뭐가? 모르겠어. 그냥 젊어 보여. 무슨 소리야? 나이가 어디가? 아니야. 진짜 달라졌어. 피부도 좋아지고 표정도 밝고. 그냥 운동 좀 하고 그래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동네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 은주 씨, 요즘 안 보이더니. 아, 네. 그냥 집에 있었어요. 얼굴이 환해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근데 어젯밤에 누가 은주 씨 집에 들어가는 거 봤다는데?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네? 누가요? 젊은 남자래. 키 크고 잘생긴. 혹시 민석이? 나. 네, 민석이가 잠깐 들렀어요. 그래? 근데 요즘 자주 온다던데? 거의 매일? 나. 집 수리하는 거 도와줘서요. 아이고 효자네. 그래도 조심해. 요즘 세상에 과부 혼자 사니까 이상한 사람들 조심해야 해.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웃들이 눈치챘습니다. 지훈이 자주 온다는 것을. 그날 밤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 우리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왜요? 이웃 아주머니가. 당신이 자주 온다는 거 알고 있대요. 그래서요? 그래서. 자주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끄러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사람들 눈치가 보여요. 지훈 씨. 전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하지만 나는 무섭거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게, 늙은 여자가 젊은 남자 꼬셨다고 말하는 게,
아무도 그런 말 안 해요. 할 거예요. 분명히.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응? 그럼. 끝내실 거예요. 우리? 아니. 그건. 전 싫어요. 전 어머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조심하면 돼요. 늦게 오고 일찍 가고. 그러면 돼요. 하지만. 제발요. 저 보내지 마세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조심하면서 만나요. 그렇게 우리는 더 조심스럽게 만났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멀리 나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카페에서, 공원에서, 바닷가에서. 하지만 항상 불안했습니다. 저기. 저 사람 우리 쳐다봐.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그래도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저 여자 나이에 저렇게 젊은 남자랑. 아들뻘 되는 남자랑 뭐 하는 거야? 그런 시선들. 그리고 2개월이 지났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아들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한국 가요. 갑자기? 무슨 일이야? 본사 발령 났어요. 이제 한국에서 계속 일하게 됐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래? 그럼. 언제 와? 다음 주 금요일이요. 엄마랑 같이 살아야죠. 혼자 계시는데. 그래.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갑자기 와서 놀랐어. 같이 살면 좋잖아요. 엄마도 외로우실 텐데. 그래. 그래, 좋다. 전화를 끊고 지훈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지훈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민석이가 한국 온대요. 나랑 같이 살겠대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민석이가 집에 있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당연하죠. 민석이 앞에서 어떻게 만나요? 어머님, 미안해요. 지훈 씨,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제가 뭔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석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민석아.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엄마. 나도. 잘 지냈어? 네. 엄마는요? 혼자 괜찮으셨어요? 응. 괜찮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집에 오면서 제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민석이와 함께 사는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같이 식사하고 저녁에 같이 TV를 봤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을 못 만났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누구 전화 자주 오네요? 친구분이에요. 응. 친구야. 목소리가 좀 작은데요? 누구세요? 그냥. 아는 사람. 민석이 의심하는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석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친구들 모임 있는데 엄마도 같이 가세요. 나는 왜? 엄마, 제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혼자 계시면 심심하시잖아요. 괜찮아. 엄마는 집에 있을게. 안 돼요. 꼭 가셔야 해요. 지훈이도 온대요.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지훈이? 네, 지훈이. 엄마 아시잖아요. 아빠 장례식 때 왔던. 그래. 지훈이가 요즘 연락이 잘 안 돼서 걱정했는데 이번에 꼭 온대요. 엄마가 궁금하대요. 그래? 왜 그래, 엄마? 얼굴이 왜 그래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주말이 왔습니다. 민석의 친구들 모임. 강남의 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민석의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 놀람과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지훈아, 여기. 민석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훈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그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민석이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왜 그래? 어색해? 아니야. 오랜만에 봐서 그래.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제 옆에 있었습니다. 그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그의 손이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제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빨개요. 응? 아, 좀 더워서. 에어컨 틀까요? 아니야, 괜찮아. 지훈의 손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제 허벅지에 짧은 문자를 썼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석이 화장실에 갔습니다. 지훈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안 돼요. 민석이가 알면. 알아요. 조심할게요. 하지만 어머님 못 보면 저 죽어요. 지훈 씨, 오늘 밤 12시 집 앞 공원에서 만나요. 미쳤어요. 민석이가 자고 있는데 어떻게? 방법 있어요. 제발요. 민석이 돌아왔습니다. 뭐 이야기예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지훈아, 요즘 뭐 해? 연락이 잘 안 되더라. 바빴어. 프로젝트가 좀 많아서. 그래? 근데 지훈이 너 요즘 이상해. 뭐가? 모르겠어. 그냥. 다른 사람 같아. 지훈이 웃었습니다. 사랑에 빠져서 그래. 진짜? 여자친구 생겼어? 응. 정말 좋은 사람. 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12시. 민석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집을 나왔습니다. 공원에 지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았습니다. 어머님, 보고 싶었어요. 미칠 것 같았어요. 나도 그랬어.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민석이가 집에 있는데.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머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나도. 우리 들킬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키면 끝이에요. 민석이가 절대 용서 안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조심해야 해요. 조심한다고 될까요? 사랑은 숨길 수 없는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더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완벽하게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실수를 했습니다. 지훈의 문자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제 핸드폰을 봤습니다. 엄마 핸드폰 좀 빌려줘요. 제 거 배터리 나갔어요. 응, 써.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10분 후 민석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왜? 이게 뭐예요? 그가 제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지훈과의 문자가 열려 있었습니다. 오늘 밤도 보고 싶어요. 어머님 생각에 잠이 안 와요. 나도. 하지만 민석이가 있어서. 조심해야 해요. 알아요. 하지만 사랑해요. 정말로.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석아. 이게 뭐예요? 지훈이랑 무슨 사이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설마 지훈이랑.
민서가 진정하고 들어봐. 진정하라고요? 이게 진정할 일이에요.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지훈이는 내 친구예요. 내 친구라고요. 알아. 알아, 엄마도 알아.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민석이 벽을 쳤습니다. 엄마가 사람이에요. 내 친구를 유혹했어요. 아니야. 유혹한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사랑?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 사랑이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훈이를 사랑해. 민석이 비틀거렸습니다.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민석아. 가까이 오지 마세요. 민석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지금 당장 지훈이한테 전화하세요. 당장. 민석아, 제발. 전화 안 하면 제가 할 거예요. 민석이 제 핸드폰을 빼앗아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나 민석이야.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30분 후 지훈이 왔습니다. 민석이 문을 열자마자 지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새끼가. 민석아. 제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석이 지훈을 때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지훈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맞았습니다. 때려. 더 때려.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그게 끝이야. 민석이 또 때렸습니다. 민석아, 그만해. 제발. 제가 민석을 말렸지만 민석이 저를 밀쳤습니다. 엄마는 가만히 있어요. 민석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내 친구를. 민석이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엄마한테 뭘 잘못했길래 이래? 민석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엄마 잘못이에요? 지훈이 잘못이에요? 민석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를. 그것도 내 친구를. 민석아. 가요. 둘 다 가요. 제발.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요. 지훈이 일어났습니다. 입가에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석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우정이 뭔데? 친구가 뭔데? 알아. 다 알아. 내가 나쁜 놈이야. 나쁜 놈? 그런 말로 끝나. 민석이 다시 지훈을 때리려 했습니다. 민석아, 때리지 마. 지훈이를 때리지 마. 제가 민석을 막아섰습니다. 엄마. 엄마가 지금 지훈이를 감싸요. 그래. 나는 지훈이를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민석이 저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봤습니다. 엄마가 정신이 나갔네. 완전히 나갔어. 민석아. 집 나갈게요.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민석이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아, 가지마.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이제 엄마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민석이 문을 향했습니다. 민석아. 하지만 민석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훈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가요. 지훈 씨도 가요. 어머님, 제가. 가요. 다 당신 때문이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날 좋아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었어요. 어머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아들을 잃었어요. 당신 때문에. 다 당신 때문이에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았어요. 갈게요. 그가 돌아섰습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저는 어머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빈집. 다시 혼자. 하지만 이번에는 더 깊은 고독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었습니다. 사랑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민석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답장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은주야, 무슨 일이야? 민석이가 너희 집 나갔다며? 응. 왜? 무슨 일 있었어? 말 못해. 미안해. 은주야, 우리 친구잖아. 말해봐.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친구랑 사랑에 빠졌어. 그런 말을 어떻게 하나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지훈에게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서. 계속.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랑한 게 잘못이야. 외로워서 누군가를 원한 게 잘못이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2시.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기억나는 건 바다였습니다. 인천 바닷가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끝내버릴까? 발을 내디뎠습니다. 찬물이 발목을 적셨습니다. 어머님.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돌아보니 지훈이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어머님이 전화하셨잖아요. 전화? 술 취해서 그러셨나 봐요. 30분 전에 전화하셨어요. 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놔줘요. 나 그냥 죽을래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요? 아들도 날 싫어하고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는데 왜 살아야 해요? 저 때문에요. 저 때문에 살아야 해요. 지훈이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없으면 전 못 살아요. 정말로. 하지만 우리는 안 돼요. 세상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럼 도망쳐요. 뭐? 우리 그냥 도망쳐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미쳤어요. 미쳤어요. 저는 어머님 때문에 미쳤어요. 그가 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전 어머님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하지만 민석이한테는 제가 설득할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 될 거예요. 그래도 해볼게요.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저는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 씨. 네, 나 살고 싶어요. 네, 사세요. 꼭 사세요. 우리는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모든 게 폭발했습니다. 누군가 우리 이야기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58세 과부 29세 아들 친구와 불륜. 중년 여성의 충격적인 스캔들. 아들 친구를 유혹한 파렴치한 여자. 기사가 퍼졌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역겹다. 나이 먹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저 나이에 젊은 남자한테 매달리다니. 아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늙은 년이 젊은 남자 꼬셨네. 제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은주야, 이게 무슨 일이야? 기사 봤어. 정말 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친구들의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비난이었습니다. 마트에 갔을 때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저 여자야. 뉴스에 나온. 세상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늙어서 철이 없네. 저는 장을 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민석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훈이 어머니를 협박했다고. 지훈이 연행됐습니다. 저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지훈 씨는 어디 있어요? 보호자이십니까? 아니요. 하지만 그럼 면회 불가능합니다. 제발요. 제가 증언할게요. 지훈 씨는 아무 잘못 없어요. 신고자가 아들분이시라는데 사실인가요? 네. 아들분이 어머니를 협박했다고 주장하는데. 아니에요. 협박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는 사랑했어요. 경찰이 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사랑이요? 58세와 29세가. 그 시선, 그 말투, 모든 게 저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4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석방됐습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인생은 망가졌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였습니다. 친구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친구 엄마랑 그런 짓을 하다니. 지우는 혼자가 됐습니다. 저도 혼자가 됐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은주 씨시죠? 스트레스성 위염으로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몸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지훈의 편지였습니다. 어머님께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일자리도 친구들도 명예도.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머님을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사랑이 뭔지 알았습니다. 진짜 사랑이요. 나이도 상황도 세상의 시선도 상관없는 그냥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어머님은 제게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난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우리가 한 것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절대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어머님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어머님을 사랑했던 기억만으로도 평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다시 봄에 그때는 당당하게 만날 수 있기를. 사랑합니다. 지훈. 편지를 읽으며 저는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아팠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래. 나도 처음으로 사랑받았어.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강원도 동해안 작은 바닷가 마을에 집을 얻었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제게는 충분했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봤습니다. 화분을 가꿨습니다. 조용한 삶이었습니다. 세상의 비난에서 벗어난 삶. 가끔 민석이 생각났습니다. 연락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언젠가 이해해 주길 바랐습니다. 엄마도 한 사람의 여자였다는 것을. 사랑받고 싶었던 외로운 여자였다는 것을. 어느 봄날 우편함에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지훈의 편지였습니다.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출소 사진이었습니다. 출소? 저는 몰랐습니다. 그가 감옥에 갔다는 것조차. 뒷면에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괜찮습니다. 1년간의 시간이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이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봄에. 지훈.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5월이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조금 수척해졌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가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지훈 씨. 앉아도 될까요? 앉으세요. 그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알았어요? 친구가 우연히 봤대요. 바닷가에서 화분 가꾸시는 거. 그래서 찾아왔어요. 네, 찾아왔습니다. 그가 제 손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저 아직도 말 안 해도 알아요. 제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이제 우리 당당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해볼 수는 있겠죠. 천천히. 민석이는 연락 없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응.
이제는 내 인생을 살 거예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지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말 듣고 싶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어머님. 응? 행복해요. 응. 행복해요. 저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어머님이라고 안 부르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 부를 건데요? 은주 씨. 좋아요. 은주 씨. 응, 지훈 씨.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5월 15일. 오늘 지훈 씨를 다시 만났다. 1년 만이다. 세상은 우리를 비난했다. 나이 차이, 관계, 도덕. 모든 것이 우리를 반대했다. 하지만 사랑은 그런 것들로 설명할 수 없다. 나는 58년을 살아왔다. 30년을 남편과 살았고 아들을 키웠다.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나로 산 적이 없었다. 지훈 씨를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다. 나도 한 사람의 여자라는 것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면 된다. 봄이 왔다. 우리의 봄이. 이제 나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나를 용서했다. 사랑한 것을. 살아있는 것을. 그것으로 충분하다. 박은주. 일기를 덮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지훈이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불을 껐습니다. 에필로그 -2년 후.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봄날의 꽃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지훈은 작은 건축사무소를 차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았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왔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2년 만이었습니다. 엄마. 민석아.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커피 한잔 할까요? 응. 우리는 카페 안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도 사랑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민석아. 지훈이도 나쁜 사람 아니에요. 진심으로 엄마를 사랑하는 거 알아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도 울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응. 정말로. 그럼 됐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민석이 일어나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아들. 그때 지훈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민석과 지훈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훈아. 민석아. 민석이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까? 지훈이 민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민석아. 세 사람이 함께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는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금기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회는 말합니다. 나이 차이가 너무 크다. 관계가 잘못됐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묻습니다.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외로움에 정해진 나이가 있나요? 사랑받을 자격의 조건이 있나요? 58세 여자도 사랑받고 싶습니다. 29세 남자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잘못인가요?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선택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진심이라는 것을.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진심이라면 세상의 시선 따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은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당신을 살게 할 것입니다.